네, 이번에는 문학 부분에 대해서 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우선 26번에서 28번 지문인 고전 산문적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전 소설은 아니고요. 판소리? 판소리 사설에서 이제 판소리 소설로 가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간 있잖아요. 토해간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내용이 조금 출제가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은 보통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에 이제 보기 지문이 나오는 문학 작품이 좀 많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요거 수군과 같은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는 그게 보기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안일이, 자, 요런 거는 사실 내신에서는 좀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냥 사설 이야기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상 갖고 보면 일본 세상님네가 먼저 차례로 들어오실 터인데, 수국이라 물고기 동물이 각각 벼슬 이름을 맡아 가지고 들어오는데, 용국의 벼슬 이름이 사기에 있던 바라 꼭 이렇게 들어오겠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진몰이, 중몰이 이런 것들은 그냥 박자입니다. 박자인데 박자가 빠르면 아주 긴박한 분위기 이런 게 되겠죠. 그냥 분위기 정도 형성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승상은 거북, 승진은 도미, 판서, 민어, 주서, 오징어, 한림, 박대, 대사성, 도루묵, 방청사, 조개, 해용수와 관계, 병사, 청어, 군수, 해고, 현감, 홍어, 저붕한 조기, 비변랑, 낭청, 장대, 성대, 청다리, 가오리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건 이제 이 수국의 벼슬 이름은 이제 신하들을 막 소개를 한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쌤이 방금 읽을 때 리듬감이 느껴졌어요. 이걸 읽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승상은 거북, 승진은 도미 안 합니다. 그죠? 이제 판소리이기 때문에 리듬감이 막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이제 꾸벅꾸벅 이제 들어오면서 합니다. 안일이 용왕을 용만하고 보시더니 자 경들 중에 세상 나가서 천년 토끼간에 얻어 짐의 병 구할 자 누구냐요 이랬어요. 그거죠. 용왕이 병 들어가지고 토끼간 좀 구해온나 누가 구해올래 이거거든요. 자우신하들이 서로 보기만 하고 자 묵묵부답이 되었겠다 이래요. 소극적이죠. 왕이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해서 용왕이 또다시 단식하시는데 종몰이 자 요거 박자 저 박자입니다. 왕이 똘똘 단식한다.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 사군 계자추와 광초마신 가신이는 죽은 임금을 살렸다마는 우리나라는 중신이 있어도 어느 누가 날 살리리요 이랬는데 계자추 기신 망신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 있어요. 임금을 위해 희생한 이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처럼 누가 가서 내 좀 살려줄래 이거겠죠. 정원이 잉어가 여짜오되 세상이라 하는 곳은 인심이 박혀서 지혜 용맹 없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거다. 좌승상 거북이 어떠하뇨 이렇게 말하니까 승상 거북은 지략은 넓은데 복판이 모두 다 대모래요. 대모 뭐냐면은 등급치 국립법만 만드는 데 쓰인다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인간들이 막 잡아가서 복판 때 대모장도 미리게 살짝 탄견 못독이 줄잠재 끈까지 대모가 아니면 할 줄을 모르니 보내지는 못하리라 이러면서 잡히면 인간들이 잡아서 이런 거 만들 거예요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해운건 반개가 열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 들어와서 공손히 엎드리더니 장담하면서 말을 해요. 신의 고향 세상이요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벽계 산천수 가만히 몸 담그고 천복만학을 바라보니 산토끼 달토끼 앞면이 싸우니 소신의 엄지발로 토끼는 가나디를 바드드드득 안아다가 대왕전 바치리라 이랬는데 이 대왕이 그래요. 네 말은 그러하나 너 생긴 눈이 허망하게 풍소삭기로 왔다 갔다 잘하니까 가다가 뒷걸음질 잘할 테니 저리 물르끄라 이래요. 자 보면은 반개가 처음으로 스스로 나섰는데 그죠? 스스로 나섰는데 안 됩니다. 허망하게 푹 솟아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방첨사 조개가 어떠하뇨? 하니까 정은이 여짜오디 방첨사 조개는 철갑이 굽고 방신제도가 좋사오나. 자, 방신제도 지키는 방법, 몸을 지키는 방법이 좋사오나 옛글에 이르기를 혈조와 싸우다가 어부의 공이 된다 했으니까 세상에 나가오면 효조라는 새가 있어서 수루루 펄펄펄펄 날아들어 혈조는 소개를 물고 조개는 혈조를 물고 서로 놓지를 못하다가 어부한테 잡혀요. 속절없이 죽을 터이니 보내지 못하리라. 이러니까 그리하면 어찌하면 옳단 말인가? 그러면은 수문장 매기가 어떠한 거? 정원이 말합니다. 매기는 수염 길고 입 크고 풍채 좋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노른 거로 세상을 나가면 요깃감을 얻으려고 조그만 산천수 이리저리 기댈째 살입쓴 어업, 이제 그 낚는 어부를 말하는 거예요. 늙은 어부를. 비바람이 불어도 돌아가지 않는지라 어흥들은 이제 세월을 보낼게 낚싯대 뜩 해가지고 물으면 물어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않는지라 입감 껴서 물에 풍 탐식으로 덜컥 삼켜 꼼짝없이 죽게 되면 탁 채워 낚고다가 인간의 이질 복질 설사 배하리 하는데 약으로 목선이 보내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한 신하가 들어와요. 진양조 영덕정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눈 작고 다리 짧고 목 길고 주둥이는 까마귀 부리 같구나. 등에다 방패를 지고 앙금앙금 기어도니 몸을 굽혀 제외하고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상소를 받아보시니 별주부 잘하였다. 용왕이 상소 받아보시고 칭찬할 신하라 별주부가 신하다. 충신이라 별주부가 충신이로다. 참으로 충신이다. 그러나 우리 수국 충신이 다 세상 사람의 고깃밥이 된다니 그 안이 원통한 거. 별주부 여짜오되 소실은 네 발이 갇혀있어 강상의 높이 또 망보기를 자라와 인간에게 잡힐 걱정은 없사오나 바닷속에 태어나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토끼를 모르겠으니까 그림 좀 그려도 이거죠. 그거 보고 찾아올게 잡아올게 이겁니다. 글랑은 그리하여라 해서 화공 불러라 해서 화공을 불러가지고 토끼 화상을 그립니다. 동정어 유리로 만든 별 위에 비단 같은 물길 담은 거북 연적 오징어로 먹거라 붓을 불어 단청 재색을 두루 묻혀서 이리저리 그리는데 천하명승 승지간의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두견앵무 지지 울던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난초지초 온갖 향초 꽂다 먹던 입 그리고 복례망장 운무 신선이 사는 산의 안개 그거를 털 그리고 만화방창 꽃밭에서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두 귀는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꼬리가 뭉툭 저편 청산이 우편 독수인데 녹순낭성 애굽은 장송 휘늘어진 버드나무 달랑달랑 오락가락 엄청진 토끼 산토끼 달토끼 얼푹 끓여가지고 아미산 위에 뜬 발달이 가을이 되었다는 말이 이해도 할 소냐 옛다 별주부야 어서 가지고 나가거라 이렇게 이제 요 대목이 딱 실렸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요 내용들은 그겁니다. 수궁에서 신하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왕이 내 병을 낫기 위해서 누가 토끼를 데려오겠냐라고 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이 신하들 저 신하들 이렇게 고르다가 결국에는 별주부 자라가 가게 되는 건데요. 2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용왕은 자신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다투는 신하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신임을 얻기 위해 다투는 게 아니고요. 소극적으로 묵묵부답이 돼서 한 거죠. 틀렸고요. 2번 볼게요. 잉어는 지혜와 용맹이 있는 인물이 토끼에 가는 얻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잉어가 말한 부분 볼까요? 정원 잉어가 여짜오되 지혜 용맹 없는 자 성공하지 못할 거다니까 있는 인물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거겠죠.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3번 볼게요. 잉어는 승상인 거북이 다양한 재주가 있으나 지략이 없는 것을 한탄한다라고 했는데 볼까요? 자성성 거북이 어떠냐 할 때 지략은 널싸오나 봉판이 모두 다 대모인 꼴로 이렇게 막 만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략이 없는 것을 한탄한 건 아니고요. 잡힐 것을 한탄하는 겁니다. 그죠? 반개는 수국에서 벼슬 얻지 못하자 자신의 고향인 육지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화공은 토끼의 모습을 모르는 잘아래 토끼 육지로 동행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준 거죠.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은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판단해보면 됩니다. A 요거였어요. 신하들 막 소개한 그런 부분이죠. 용궁의 모습 애매하고 수객의 신하가 제일 맞는 것 같긴 한데 생활 모습 아니고요. 용왕이 처음 문제 아닙니다. 용궁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B는
토끼의 모습이죠. 2번이네요. 육지의 모습을 묘사해서 공간적 아닙니다. 토끼의 신체 부위를 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귀, 털, 눈 이런 것들요. 그죠? 28번 기억을 선정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있는데 기억이 천년토끼 간을 얻어 짐의 병을 구원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거네요. 그죠? 1단계 후보 추천 이렇게 있고 적합성 공투 주장해서 자동으로 자라가 됐다. 자, 1단계에서 반개와 자라는 스스로 후보로 나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자, 반개가 엎드려가지고 나오더니 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라 볼까요? 자라도 결정해서 들어오는데 한시나 들어온다 해가지고 상소를 올려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상소 받아보시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2단계에서 용왕은 반개 눈이 솟아해서 다른 동물들 눈에 띄기 쉬움으로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개 볼까요? 반개가 이렇게 막 장담을 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너 생긴 눈이 허망하게 풍솟았기로 왔다 갔다 자라니 가다가 뒷걸음질 잘할 테니 저리 물러거라. 너 뒷걸음질 할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동물 눈에 띄기 쉽다. 이게 아닙니다. 답은 2번으로 가야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2단계에서 잉어는 조개와 hul조가 서로 물고 싸우다가 인간에게 잡힐 것이므로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조개, hul조랑 조개가 막 싸우다가 이 내용이 싹 갑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2단계에서 잉어는 메기가 담식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인간들에게 잡힐 거야 라고 해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 메기 볼까요? 아가리 너무 커서 식량이 늘어서 조그만 선수 이들들이 기대되면서 어흥들한테 막 잡힐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3단계에서 자레가 선정된 것은 망보기를 잘해서 인간에게 잡힐 염려가 없다는 자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볼까요? 내 발이 갇혀 있어서 또 망보기를 잘하와 걱정은 없사오나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